네, 자, 린치핀 잡세미나 이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 잘 들으셨죠? 네, 좋습니다. 자, 2부 내용은 제 가치관도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13년 동안 우리 금융 세일즈업을 해보니까 우리 일이, 이 보험 일이 이런 특징이 있고 이런 장점이 있구나. 사업가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와, 어떻게 이런 시각으로 이 일을 바라볼 수 있지? 이런 생각들이 좀 드실 겁니다. 자, 드디어 제 소개를 하네요. 반갑습니다. 저는 린치핀 컴퍼니의 김민준 대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거는 제 이제 영업 커리어인데 저는 사실 영업으로는 더 이상 달성하고 싶은 커리어가 없어요. 그만큼 모든 영업 커리어를 다 달성해 봤는데 제가 이거를 뭐 자기 자랑처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영업 조직의 리더인데 영업을 못 해요. 영업을 해본 적이 없어요. 경력이 짧아요. 대부분의 영업 조직의 리더는요, 아이러니하게도 영업을 하기 싫어서 리더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그건 너무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영업 조직을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리더가. 근데 영업하는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게 뭘까요? 제 취미생활이 궁금할까요? 제 취미생활은 아내랑 필라테스 하는 거랑 승마하는 거예요. 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게 궁금한 게 아니겠죠. 진짜 내가 필드에서 마주치는 직면하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나가는 게 궁금한 거겠죠. 근데 내가 영업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해결해줘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여전히 지금도 화법 만드는 게 취미고 자료 같은 걸 계속 업데이트해요. 왜? 트렌드에 맞게 내가 쫓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잠 세미나나 잠 미팅이나 이런 것들도 다 제가 주도해서 하는 거고 그때그때 제가 다 아이디어를 내서 인센티브도 개편하고 항상 필드에서 실전에서 동일선상에서 다른 일만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린치핀의 모든 리더들은 다 필드에서 영업을 해요. 게다가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이노킹 영업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즉각적인 답변이 나오는 거, 교육을 해줄 수 있는 거, 실전 교육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리더 중심적으로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게 흉내를 낼 수 없는 우리 린치핀의 엄청난 장점 중에 하나라고 저는 확신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영업 커리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우리 린치핀의 로고입니다. 여러분들 이쁘죠? 네. 린치핀이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아세요? 맞아요. 네. 대체 불가능한 존재. 이런 뜻이에요. 요즘에는 변호사든 의사든 다 돈만 있으면 대체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가 고객님에게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자. 그래서 린치핀. 네. 이런 유니크한 네임을 제가 지었습니다. 자, 우리 린치핀의 모토는요, 입구에서 보셨겠지만, 최고의 환경이 훌륭한 인재를 만든다. 훌륭한 인재가 초격차 조직을 만든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뭔가 멋있는 문구라서 제가 이거를 쓴 게 아니라 저는 정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사람은 나약한 존재일까요? 아니면 나약하지 않은 존재일까요? 굉장히 나약한 존재예요. 저도 저를 안 믿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조직을 관리하지 않고 뭐 눈치 볼 사람도 없고 그러면 당연히 늦잠 자고 싶을 거고요. 네. 당연히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자면은 평생 자고 싶고 당연히 그럴 거잖아요. 사람이 변화를 하려면요. 전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뭐냐면 사람 그리고 환경이에요. 사람이 더 좋은 변화를 하려면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되고 다른 환경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한번 보세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내 주변에 전부 다 300만 원 버는 사람이면 내가 많이 벌어봤자 400 벌어요. 왜냐면 거기서 만족하니까. 원래 사람이 성공하고 성장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성공하고 성장할 각오부터 해야 돼요. 근데 그 각오가 안 서. 근데 내 주변에 다 1000, 2000 버는 사람들만 있잖아요. 그럼 내가 아무리 능력이 떨어져도 500, 600 벌어요. 네. 그래서 사람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서도 이끄는 사람은 더 중요하죠. 제가 왜 계속 보통 일반적인 보험회사는요, 이런 미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맨날 돈 얘기밖에 안 해요. 수수료, 시상, 시책. 물론 중요하죠. 당연히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 바로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리더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느냐. 린치피는 제가 대표잖아요? 제가 눈치 제일 많이 봐요. 근데 건강한 눈치를 많이 봐요. 저를 바라보는 눈이 400개, 귀가 200개, 뭐 이렇게 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행동도 조심하는 거고, 좋은 말 쓰는 거고, 쓰레기 함부로 안 버리는 거고, 제가 유일하게 믿는 게 뭐가 있냐면, 카르마를 믿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내가 행한 대로 나한테 똑같이 돌아온다라는 표현이에요. 제가 좋은 행동을 하면 저한테 좋게 돌아오고요. 제가 나쁜 행동을 하면 저한테 나쁘게 돌아와요. 근데 저는 책임지고 있는 가족들이 많잖아요. 사랑하는 제 아내가 있고 제가 고양이를 또 키워요. 우리 돼지대길이 대빵이.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들이죠? 네, 내가 사랑하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임직원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내가 나쁘게 행동했을 때 이제 나한테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그런 것들이 다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을 갖고 사니까 올바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올바르게 살아가니까 더 행복해요. 확실히. 네. 그래서 저는 사람이 되게 중요하다. 리더가 어떤 가치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인데요. 여러분들, 깨진 유리창 효과라고 뭔지 아세요? 자동차에 유리창이 깨진 상태로 3개월 이상 방치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이 슬럼가가 된대요. 네. 그만큼 환경이 중요한 건데 제가 이거는 제 실제 사례로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제 고객 중에 맛있는 음식을 파는 식당 하시는 그 사장님이 계세요. 그 식당이 어딨냐면 이렇게 식당이 있고 이렇게 골목이 있어요. 그 골목에 이제 여기 식당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요. 주변에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음식 맛도 좋아, 서비스도 좋아, 가격도 싸. 정말 맛집이에요. 근데 이 사장님의 고민은 뭐냐면, 네, 이 주변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이 이 골목에 이 가게 앞에서 담배를 엄청 핀대요. 그러니까 바닥에 침 뱉고 담배 연기 뿌옇고 이러니까 들어가려고 하다가도 안 들어가. 근데 이분은 제 고객이에요. 장사가 안 되면 내 보험료가 실효가 돼.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한번 고객 관리 차원에서 갔는데 소금도 뿌려보고 욕도 해보고 물도 뿌려보고 별의 별짓을 다 해봐도 이게 고쳐질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드린 게 뭐냐면 이 식당 앞으로 딱 나가보니까 지저분한 거예요. 막 음식물 쓰레기통도 있고 파리도 날리고 너무 지저분한 거야. 그래서 그런 어떤 음식물 쓰레기통이나 지저분한 것들을 다 식당 내부 뒤쪽으로 다 치우고 그 입구 쪽에다가 이쁜 꽃들로 화단을 만들어 놓으라 그랬어요. 그 뒤로부터는 아무도 거기 앞에서 담배 안 펴요. 이게 여러분들 환경이 중요한 이유예요. 저는 모든 문제를 다 일단 제 탓으로 생각을 해요. 네. 그게 당연히 리더가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자기 주도적인 인생이잖아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제일 숭고한 권리는 선택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오늘 어떤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고요. 그 선택이 당연히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이런 설명도 필요한 거고요. 네. 자, 그래서 저는 사람과 환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냥 열심히 사는 거는 진짜 이젠 의미가 없는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서울역 노숙자분들도 진짜 열심히 사는 거 아시죠?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아침밥 먹으려고 막 3시간, 4시간 걸어가잖아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일찍 일어나요. 근데 아무도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방향성이 잘못됐어요. 열심히 사는 건 맞는데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랑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열심히 살수록 어딘가로 가고 있다는 건데 잘못된 방향, 즉 내 결승점에선 내가 가고 싶었던 결승점에선 점점 멀어지는 꼴밖에 안 돼요. 그럴 때는 딱 멈추고 방향성부터 다시 잡은 다음에 천천히 가더라도 기어가더라도 앉아서 뭐 뛰어가더라도 제대로 된 방향성을 잡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그냥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뭔가가 해결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방향성이 정말 중요한 것 같고 내 주변에 좋은 사람으로 가득해야 되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알코올 중독자들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알코올 중독자가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 도박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여러분들도 도박꾼이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열심히 살고 멋지게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영향을 받아요, 사람은. 네. 환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최고의 환경의 인재를 만들고
그런 인재들이 모여서 초격자 조직을 만든다. 그거의 딱 본보기가 우리 린치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사람의 인성이라든가 태도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렸고, 이거는 우리 린치핀의 인센티브 중에 하나인데, 린치핀은 당연히 입사하시면 전문 프로필 스튜디오에서 연예인분들도 사진 찍는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프로필 사진을 다 찍어드립니다. 네, 정말 이쁘죠? 그래서 일부 이제 우리 단원분들의 사진을 좀 보여드렸고요. 자, 이제 2부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강의를 진행을 할게요. 네, 먼저 글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돈 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 제가 살아보니까 직업관을 되게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직업관이 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잘못된 통념에 사로잡혀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이 많다. 상담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종종 보는데 참 안타까운 유형이다. 이 부류는 보통 제가 어떤 걸 좋아하는데 이걸 직업으로 삼아도 될까요? 같은 질문을 한다. 뭘 좋아하고 관심 있는 것과 그걸 직업으로 삼는 건 별개의 문제다. 커피 만드는 걸 좋아한다고 꼭 바리스타 하며 살아야 하는 건 아니다. 네가 좋아하는 걸 해라. 힐링 멘토들의 단골 멘티인이 말은 수많은 사람을 착각의 늪에 빠뜨린다. 우리가 어떤 걸 좋아한다고 했을 때 그걸 왜 좋아하게 됐는지 그 기원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 우연히 끌려서 좀 해봤더니 주위에서 칭찬하고 인정받아 좋아하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나. 형편없다는 말을 듣고 그걸 좋아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런데 이걸 직업 세계에 가져오면 전혀 다른 벽에 맞닥뜨린다. 취미로 할 땐 칭찬받던 모든 것들이 프로로 할 땐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쉽게 말해 돈을 못 버는 것이다. 돈을 못 버니 마음이 가난해지고 여유가 사라져 초조해진다. 자신이 이걸 진짜 정말 좋아했는지 의구심이 들고 회의감에 시달린다. 성과가 별로인데 좋아하기가 이렇게 어렵다. 좋아하는 거라며 살겠다고 확신한다면 그건 적성이 아니라 신념의 문제다. 목이 날아가도 이 길을 가겠다고 확신하지 않는다면 섣불리 좋아하는 걸 직업으로 삼지 않는 게 좋다. 직업은 자기 재능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돈 많이 벌 수 있는 걸 고르는 게 현명한 선택이다. 물론 이런 답변은 상담자가 듣고 싶어하는 대답이 아니지만 진실을 외면하면 인생이 고달파진다. 이게 저의 직업관이에요. 저는 사실 물화일체의 경지예요. 이 직업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정말 감사해요. 제가 매년마다 키워드를 정해요. 린치핀의 키워드. 2024년도에 린치핀의 키워드는 뭐였냐면요. 기본이었어요. 우리가 성장한 만큼 기본으로 돌아가자. 25년도의 키워드는 이번 챔피언 시상식 때 제가 이제 발표를 할 건데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가치 측정이에요. 가치 측정. 예. 그러니까 저는 영업에 대한 이야기만 제가 하지 않아요. 경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왜 가치 측정인 줄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더들의 평균 급여대가 2억이에요. FA분들은 1억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명이죠. 제가 물어보니까 다들 30년씩은 일을 더 하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3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급여가 한 5천억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5천억이에요. 5천억. 커요? 작아요? 말이 안 되는 수준이죠. 그쵸? 근데 그 5천억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잡셈이나 얼마 정도의 가치가 될까요? 교육 시스템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의 문화 시스템, 저의 체크리스트, 멘토링, C플랜, 팀미팅, 워게인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 최소 수십에서 수백억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우리의 문화 시스템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더 발전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네. 그래서 25년도에 우리의 가치는 키워드는 가치 측정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항상 이런 그 사업가적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일을 하면 여러분들이 영업뿐만 아니라
사업가적으로 정말 우리 일은 한계가 없거든요. 진짜 한계가 아예 없는 일이 우리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의 한계가 있을 뿐이에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 직업관이고 이런 좋은 직업으로 돈을 번 다음에 그거를 취미 활동했으면 스트레스 안 받잖아요. 네.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일은 너무 좋은 게 그렇게 일하다 보면 우리 일까지 재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이 이제부터 뭐가 재밌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약속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다시 태어나서 서울대 의대 졸업한 의사 할래? 아니면 보험 컨설턴트 할래? 하면 뭐 하실 거예요? 의사. 내가 보험 컨설턴트 하고 싶다. 다시 태어나서. 아무도 없으시네. 저는 뭐 한다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있어요.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시 태어나서 서울대 의대 졸업한 의사 할래? 아니면 보험 컨설턴트부터 다시 시작할래? 하면 저는 무조건 보험 컨설턴트 선택해요. 다시 태어나도 금융 세일즈를 하겠습니다. 왜? 이제부터 우리 일의 특징과 매력을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느끼실 겁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 일은 사업과 영업의 딱 정중앙에 있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사업이 뭐예요? 이거 아니에요? 먹는 거? 요식업. 하루에도 수천 개가 생겼다가 수천 개가 폐업을 하죠. 요즘에 너무 힘든 거 아세요? 유튜브 보면 자영업자분들 너무 힘들잖아요. 장사가 안 돼서 폐업을 해야 되는데 폐업도 못 한대요. 철거 비용이 만만치 않대. 너무 힘든 세상이에요. 자, 그런데 왜 도대체 대한민국에 요식업이 이렇게 많이 생기고 많이 사라질까? 왠 줄 알아요? 의식주잖아요. 먹는 거잖아.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도전하고 많이 생기고 많이 망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인사이트를 제가 드리고 싶냐면, 그러면 우리 보험일은 뭐예요? 보장할 보의 위험한 험. 미래의 위험을 막아주는 보장자산을 판매하는 유일한 금융자산이 보험이잖아요. 그렇죠. 되게 가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이 보험이라는 거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의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필수사항이라는 거는 내가 싫어도 가질 수밖에 없는 거. 그게 바로 보험인데 왜 그러냐면 2번을 볼게요. 우리가 다루는 주제가 여러분들 중에 난 안 죽는다 손 들어보세요. 난 평생 안 죽을 거야. 나 불사신이야? 없죠. 언젠간 죽잖아요. 안 늙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물론 여러분들 다 어마어마한 동안이긴 한데 안 늙는 사람은 없잖아요. 제가 몇 년생인 줄 아세요? 88년생입니다. 37이에요. 10년 뒤에 47이 됩니다. 늙어요. 20년 뒤엔 57이 돼요. 늙습니다. 질병에 안 걸릴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 있어요? 사고 안 날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태원 사건, 시청역 사건, 그 너무 안타까운 분들 사고 나고 싶어서 난 거예요? 암 걸리는 분들이 내가 암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거예요? 아니죠. 살다 보니까 노출되는 거죠. 연금 필요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가 소득이 없을 때 어딘가에서 돈 받는 게 연금이잖아요. 필요 없는 사람. 저축 필요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축을 해야 차도 사고 집도 사고 여행도 가고 노후도 살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루는 건 죽음, 늙음, 질병과 사고, 연금, 저축.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필요한 5가지만 다뤄요, 우리는. 100년 전에 태어났든 현재든 100년 후든 1000년 전에 태어났든 현재든 1000년 후든 인간이면 누구나 겪는 죽음, 늙음, 질병과 사고, 연금, 저축 이 5가지에 대해서 종신보험, 보장보험, 운전자보험, 연금보험, 저축보험, 종신보험 이런 다양한 우리가 판매하는 보험들로 다 해지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면 누구나 겪는 이 5가지, 이 5가지만 다루기 때문에 모두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5가지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본질이야, 본질. 제가 강조하는
본질이 안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린치핀에서 이 5가지를 제대로 상담할 수 있는 화법과 자료를 딱 하나씩만 갖추시잖아요. 그걸로 평생 반복하면서 먹고 살 수 있어요. 제가 13년 전에 갖춘 화법과 자료 지금도 써요. 근데 지금도 먹혀요. 너무 잘 돼. 왜? 안 변하잖아. 죽음, 늙음, 질병과 사고, 연금, 저축 안 변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저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쉽게 돈 벌게 하는 게 제 목표라고. 여러분들이 20년 개고생해가지고 20년 잘 살아. 전 안 해요, 그러면. 근데 우리 일은요. 1년 동안 린치핀에서 이 5가지만 제대로 배워두잖아요. 그걸로 30년 반복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게 우리 일이에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요. 자, 그럼 다시 1번으로 돌아가 보세요. 왜 필수사항이에요? 인간이면 누구나 겪으니까 필수사항이죠. 이걸 해지해 줄 수 있는 금융상품은 보험밖에 없어요. 근데 왜 더 필수사항이냐면 여러분들 다 보험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제가 정호님한테 여쭤볼게요. 정호님, 보험 되게 좋아하시나요? 보험을 좋아하세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네. 자, 그러면 수민님 보험 좋아하세요? 안 좋아해요? 경란님 보험 좋아하시나요? 이제 좋아할 예정이에요. 그럼 그동안은 안 좋아하셨구나. 사실 그래요. 미은님 보험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영진님.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살면서. 네. 자, 또 누구 해볼까? 수키님 보험 좋아하시나요? 데이터는 필요하고 자, 있어요. 설계사들한테도 물어봤는데도 이런 반응이 나와요. 아, 이게 웃을 일이 아니야. 근데 저는 이 질문을 고객한테도 해요. 딱 만나가지고 저는 고객한테 고객님이라고 절대 안 해요. 왜냐면 아직 고객도 아닌데 고객님 하면 본인이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갑질하려고 해요. 대우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클라이언트님이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게 디테일이거든요. 근데 오늘 뭐 영업 강의가 아니니까 이런 강의는 저랑 같이 일하면 그냥 귀에 못이 박히게끔 들으실 거고, 클라이언트님 혹시 보험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봐. 10명한테 물어보면 어떤 대답이 나올 것 같아요? 10명 중에 8명은 관심 없거나 안 좋아하는데요. 개 중에 한두 명은 오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뭐 혜택을 본 사람, 보험 덕분에 진짜 좋은 치료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보험을 좋아해요. 근데 8명은 안 좋아해. 그렇잖아요. 제가 물어봐. 클라이언트님 보험 좋아하세요? 그러면 8명은 아니요? 안 좋아하는데요? 다 이런 반응이야. 그리고 나서 제가 또 질문을 한 번 더 해요. 근데 왜 갖고 계세요? 여기서 이제 소름이 돋는 거예요. 싫어하는데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 관심이 없는데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보험이에요. 여러분들, 모든 세일즈 중에서 자격증이 필요한 세일즈는 보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자가 붙는 거예요. 일단 거기서 1차 자부심을 느끼고요. 두 번째, 자동차 세일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동차를 안 타, 면허가 없는데 자동차 사요? 아니, 내가 커피를 안 마시는데 커피를 사요? 안 사죠. 보통의 세일즈는요, 장사는요, 안 먹고 필요가 없는 사람한테는 못 팔아요. 근데 보험은 당장 필요가 없거나 관심이 없거나 심지어 싫어하는 사람도 가지고 있어. 왜 가지고 있어요? 라고 물어봐. 그러면은 고객들이 그래. 그러네요? 그리고 나서 이래서 필요하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원히 할 수 있는 영업을 하시려면요, 좋건 싫건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품을 판매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런 상품이 뭐가 있어? 보험밖에 없어요. 왜? 보험은 죽음, 늙음, 질병과 사고, 연금, 저축 이걸 다루니까. 그러면 나는 아직 젊어. 근데 우리 부모님은 늙었어. 그러니까 걱정이 되죠? 나랑 부모님 다 건강해. 근데 내 주변에 또 아픈 사람이 있네? 그걸 보면 또 불안해져. 근데 내 주변에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 그러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매스컴에서 연예인들이 아파요. 죽어요. 그걸 보면서 사람은 이 5가지에 대한 불안감을 영원히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이 5가지에 대한 불안감을 상품으로서 해지해 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보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인 사업이라는 거예요. 자, 3번째, 이것도 말도 안 돼.
외부 환경을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세일즈가 보험밖에 없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야? 일단 우리 보험은요, 지역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부동산, 자동차 세일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가요. 한정적이죠. 내가 그 지역에서 장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찍으세요? 네. 원하시면은 제 유튜브에 다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돼요. 기발하죠? 기발하니까 사진 찍는 건데, 자, 내가 동네에서 호프집을 해. 진상 고객한테 화가 나는 거 당연하잖아요. 화를 냈어. 근데 그 진상 고객이 나를 괴롭혀. 악플을 남긴다던가 가게에서 난동을 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역 기반이라서 그래요. 네. 근데 우리가 지역 기반이에요? 아닌데 제 고객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거제도, 제주도 전국 방방곳곳에 다 있어요. 왜? 우리가 움직여서 고객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역적 한계가 없어요. 그게 첫 번째, 외부 환경에 영향을 안 받는 거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동차 세일즈나 대출 세일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금리가 떨어지곤 있지만 여전히 높죠. 지금 금리가 왜 높은지 알아요? 모르시는구나. 자, 원래 대한민국은 지금 저성장 국가고 저출산 국가고 고세금 국가잖아요. 원래는 금리가 일본처럼 낮아야 돼요. 근데 왜 높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발병하고 돈을 엄청 풀었죠? 그리고 나서 이 돈 푼 거를 코로나가 잠잠해지니까 돈 푼 게 문제가 돼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죠? 그 인플레이션 잡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금리 인상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부터 금리를 인상했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올렸던 거예요. 근데 뭐 오늘 경제학 시간 아니니까. 아무튼 지금 금리가 높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동차 세일즈나 대출 세일즈 하면 장사가 될까요? 부동산도 마찬가지. 안 되죠. 금리가 높은데 누가 대출 받아요? 누가 리스 렌탈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환경 때문에 망해요. 실제로 린치핀에 그렇게 보험업 시작하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 보험일은요? 금리가 높으니까 우리가 무슨 뭐 문제가 생겨요? 아니죠. 보험 상품은 특이한 게 환경에 맞춰서 맞춰져요. 환경에 맞춰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금리가 높으니까 7년 내고 3년 거치했을 때 무슨 136%, 130% 지금은 떨어져서 124%? 이런 단기납 종신이 나와요. 말도 안 되는 상품이에요. 예전에 12년 내고 117%만 줘도 미쳤다고 사람들이 많이 가입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었어. 근데 지금은 7년 내고 3년 거치만 하면은 124%, 5%를 줘. 이런 상품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금리가 높으니까 우리가 판매하는 상품도 같이 좋아지는 거예요. 자, 또 금리가 높으면요, 보험사의 예정이율이 높아져요. 보험사의 예정이율이 높다라는 건 보험사의 이득이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보험료가 올라갈까 떨어질까? 떨어져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3년 전에 가입시켜 놓은 고객 있죠? 제가 지금 찾아가서 똑같이 설계하잖아요. 똑같은 건데 지금 설계하는 게 10,000원, 20,000원이 싸요. 그럼 저는 고객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해지하면 100만 원 손해보지만 2만 원씩 20년 동안 아끼면 480만 원 이득 보니까 해지하고 다시 갈아타셔야 된다. 그럼 반대로 금리가 낮으면 문제가 생기나요? 저는 일을 오래 했잖아요. 금리가 높을 때 낮을 때를 다 경험을 해봤어요. 금리가 낮으면 우리가 판매하는 종신보험의 최저보증이율이 대한민국의 낮은 금리보다 5배, 6배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야? 금리가 높아도 이득, 낮아도 이득, 어중간해도 이득. 그러면 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 코로나 때는 힘들었잖아요. 사람을 많이 못 보니까. 상담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웬걸? 코로나 시기 때 모든 보험회사가 기네스를 다 갈아치웠어요. 왜? 안 아팠던 사람들이 너도 나도 콜록콜록 아프기 시작하니까 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야? 보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야? 우리가 하는 모든 영업과 사업 중에 유일하게 외부 환경을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영업이 바로 보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역적인 한계도 없고요. 너무나도 좋은 영업이라는 거죠. 제가 김승호 회장 강의를 갔는데요. 거기에
그 이태원 참사 때 이태원에서 가게 하시다가 망한 분이 왔어요. 10년을 투잡 쓰리잡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이태원에 가게를 차렸는데 가게 차리고 3개월 뒤에 그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빚이 3억이 생겼어요. 죽기 직전의 심정으로 그 강의를 찾아온 거죠. 그래서 이런 막 하소연을 했어요. 김성호 회장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그 사람한테? 그거 네 탓이야. 이태원에서 가게 차린 거 너잖아. 이태원의 입지의 장점을 알아보고 가게 차린 게 너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마음은 안타깝지만 그게 맞아요. 네. 근데 누구를 원망을 못할 거 아니에요. 누구를 원망해?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애초에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이나 영업을 하실 때는 진짜 작은 리스크까지 다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뼈 빠지게 열심히 활동하는데 대한민국의 금리가 높아진 걸 낮출 수 있어요?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세일즈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우리 보험일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4번.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돈 들이지 않고 떼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사업 아닙니까? 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보험 상품, 그러니까 제가 뭐 개인 재테크를 하고 뭐 조직 운영 수당을 받고 이런 거 말고요.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처럼 보험 상품을 판매해가지고 지금까지 13년 동안 얼마 벌었을까요? 제가. 응? 제가 얼마 벌었을 것 같아요? 20억? 한 24억 정도 벌었어요. 근데 제가 24억 벌 동안 제가 드린 돈 27만 원밖에 없어요. 왜? 제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내는 돈이 없잖아요. 제가 무슨 뭐 사무실 임대료를 냅니까? 뭐 총무 비용을 냅니까? 와이파이 비용을 냅니까? 아, 제가 뭘 내요? 그냥 자리 하나 받아가지고 27만 원짜리 노트북, 그땐 돈도 없어가지고 그 노트북 하나로 설계해가지고 24억 벌었습니다. 똑같은 일이에요. 우리 일이 왜 압도적으로 우리 설계사들한테 유리한 게임이냐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1,000만 원을 벌려면 1억을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1,000만 원을 버는데 투자하는 게 없어. 그냥 여러분들 복장, 뭐 노트북, 컴퓨터 그냥 이 정도만 있으면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어요. 즉, 돈 들이지 않고 떼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사업이에요. 다들 돈 많이 벌고 싶잖아요. 돈을 많이 벌려면 영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두 개 중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업의 특징이 뭐예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내 돈도 많이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한 번의 기회밖에 없고 한 번 망하면 여러분들 인생이 그냥 꼬꾸라져요. 두 번, 세 번의 도전을 못 해요. 근데 영업은 뭐예요? 리스크가 없어. 돈 들이지 않고 여러분들의 시간, 노력, 액션, 가치관, 배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돈을 벌 수 있어요. 사업보다도 더 많은 돈을. 네 번째 특징은 돈 들이지 않고 떼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사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하나의 예로 설명을 드리면 이 좋은 땅 잠실에 제가 린치핀 커피숍 프랜차이즈를 오픈했어요. 여러분들을 제가 고용한 거예요. 근데 최고급 원두를 쓰고요. 커피 만드는 방법 다 알려주고 고객 관리하는 방법 다 알려주고 뭐 영업 노하우 다 알려주고 커피 한 잔 팔았을 때 여러분들한테 마진을 제일 많이 준대요. 대한민국에서. 근데 와서 공짜로 일하래요. 그럼 여러분들 와서 일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달라지는 거는 실제로 우리는 커피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금융 상품을 세일즈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 들이지 않고 떼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사업이라는 거, 리스크가 없다라는 거, 이거는 너무너무나도 큰 메리트입니다. 자, 그리고 평생토록 할 수 있는 전문직이잖아요. 은퇴 있어요? 정년 있어요? 없어요. 대한민국 설계사들 중에 연세가 가장 많은 분이 몇 살인 줄 알아요? 96세. 근데 아직도 필드에서 일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93세. 삼성생명에 계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우리 일의 노동의 강도가 그만큼 낮다라는 거예요. 즉, 대화하는 정도의 능력만 돼도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문직의 끝판왕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전문직의 끝판왕? 의사 아니에요, 의사? 맞죠? 그러면 전문직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의사가 은퇴와 정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70 넘어가면 눈 안 보이고 손 떨려서 수술 못 해요. 여러분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없어요.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런 정도의 정신만 있으면 영원히 할 수 있는 게 우리 일이에요. 그래서 50에 시작하든 60에 시작하든 70에 시작하든 아무런 상관없어요. 네. 자, 하면 할수록 더 쉽다. 경험이 곧 자산이잖아요. 단순히 경험을 쌓은 것만으로도 내 실력이 좋아지는 직업이 뭐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10번 상담한 사람보다 100번 상담한 사람이 훨씬 더 잘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경험을 많이 쌓고 거절을 많이 당할수록 더 우리는 잘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런 마인드 교육을 많이 해드려요. 여러분들 고객한테 거절당하면 속상하죠? 속상해요? 린치핀에서 거절 제일 많이 당한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잡세미나 했어요. 근데 이 중에 누군가는 입사하고 누군가는 입사를 안 했어. 그럼 입사 안 한 사람들은 저를 거절한 거예요. 맞잖아요. 그럼 내가 속상해 안 속상해? 속상해서 가슴이 찢어지죠. 그쵸? 왜냐면 좋은 인재분들 모시고 싶은데 너무 속상하잖아요. 린치핀에서 거절 제일 많이 당한 게 누구예요? 저예요. 저 1000번은 넘게 당해봤어요. 고객한테도 거절당해, 후보자들한테도 거절당해. 근데 제 인생이 불쌍해요? 아마 88년생 중에 제가 제일 잘 살걸요? 자수성가한 사람 중엔. 거절을 많이 당할수록 내 인생은 더 행복해져요.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일을 해야 돼요. 자, 경험이 곧 자산인 사업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사업에서 성공을 하려면요, 두 가지의 필수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판매하는 상품이 점점 더 좋아져야 돼. 이걸 본질 강화라 그래요. 요식업이 망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백종원도 망한 브랜드가 22개인 거 알죠? 천하의 백종원도 망해요. 왜? 음식은 아무리 본질 강화 시켜봤자예요. 그러니까 셰프가 유명해지는 게 낫죠. 최연석, 이연복 이런 셰프들 왜 매스컴에 나와요? 본질 강화가 한계가 있어요. 음식은 음식이야. 자, 본질 강화가 정말 그래서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규모의 경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보험은 여러분들이 아무런 노력을 안 해도요. 여러분들이 아무런 노력을 안 해도 우리가 판매하는 보험은 점점 더 본질 강화가 돼요. 왜 그런지 알아요? 난 아무것도 안 했어. 의료기술이 좋아져, 과학기술이 좋아져, 상품이 좋아져,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 삶의 패턴이 바뀌어. 그러면 이거에 맞춰서 우리가 판매하는 보험 상품도 끊임없이 판매 이슈가 생성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10년 전에 표적 항암 치료 특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지금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장 분석을 했는데 표적 항암 치료가 없네? 그럼 뭐라 그래요? 왜 이거 없냐고 따지죠. 그게 본질 강화예요. 10년 전에 펫보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있잖아요. 왜? 반려인구가 2천만 명이에요. 치매 간병보험 10년 전에 물론 있었지만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왜요? 근데 그런 상품이 개발됐는데 여러분들이 뭐 도와준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은 너무 좋은 일이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판매하는 상품이 계속 좋아진다? 이제 또 10년 뒤에는 무슨 특약이 나올까요? 도대체 끊임없이 판매 이슈가 생겨요. 여러분들, 제가 10년 전에는요 100세 만기가 없었어요. 우리 회사에 80세 만기가 전부였어. 근데 지금은 누가 80세 만기로 가입시켜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이 이제 150살까지 살 수 있대요. 그럼 이제 100세 만기도 짧은 거야. 또 120세 만기로 리모델링 해야겠네? 150세 만기로 또 리모델링 해야겠네? 어이구! 인카 린치핀은요, 매월마다 PPT 100장짜리로 이달의 영업 이슈를 만들어줘요. 그걸로 강의까지 해주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와, 보험 일을 13년 하고 있는데 매달마다 판매할 이슈가 계속 생겨.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본질 강화가 끝없이 발생해요. 여러분들 아무런 노력도 안 해도. 알아서 평생토록 판매 이슈가 끝없이 생성되는 유일한 직업이에요. 규모의 경제를 활용해서 사업을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다. 여러분들 제가 올해 3월에 제 영업으로만 한 2,600만 원 정도 벌었거든요. 제가 2,600만 원을 몇 시간 정도 며칠을 일해서 벌었는지 아세요?
2,600만 원을? 응? 10분. 10분 만에 벌었어요. 2,600만 원을. 네, 어떻게? 제 고객 1,085명한테 절판 메시지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고객들이 있잖아요. 이 고객 한 명 한 명 유치하는 거에 정말 집중해야 돼요. 고객 관리 그리고 나한테 소개를 해줘야 된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고객이 100명이 있잖아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DB 영업을 안 해도 돼요. 소개가 계속 나와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영업은요. 사냥꾼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농부처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땅에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하고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기름진 땅에서 여러분들이 농사를 져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 고객이 한 명 한 명 늘어날 때마다 내 땅 평수가 한 평 한 평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고객을 유치하는 게 재밌거든요. 뭐 영업 강의는 아니지만 아무튼 자 그렇게 여러분들 고객이 많아지면 그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규모의 경제를 할 수 있게 돼요. 즉 소개 이벤트를 통해서 매달마다 3명, 5명 소개도 받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 소개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을 믿어주는 누군가가 자기의 지인을 소개해주는 DB가 있으면 여러분들 얼마 주고 살 것 같아요? 난 진짜 나 30만 원 주고도 산다.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개 한 명 받을 때마다 30만 원짜리 DB를 얻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우리가 많이 해주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 고객이 많아지면 한계가 없어요. 제가 제 소개 영상을 한번 꼭 보세요. 여러분들. 저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사업을 할 수 있어요. 팁을 알려드리면요. 제 고객들 중에 키맨은요. 상담 능력이 아마 여러분들보다 상담 잘할걸요? 왜냐면 제가 다 교육시켜놨어요. 걔네들이 소개시켜주는 고객들은요. 이미 1차 상담을 끝내놨어. 걔네가. 제 키맨들이. 그러면 이 사업을 나 혼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 키맨들이랑 내가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린치핀에서 배우셔야 돼요. 이런 게 사업이에요. FA도 사업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영업만 할 때 연말에 송년회를 하는데 키맨들을 다 불러. 전국에 있는 키맨들을 예를 들어서 10명이야. 그러면은 얘는 저랑 1대1로 밥 먹는 줄 알고 와요. 근데 딱 오잖아? 그러면은 이런 테이블에 제가 앉아있고 이제 키맨들이 다 앉아있는 거야. 당황하지. 앉아. 해가지고 이제 키맨 모임을 해요. 그래서 키맨 시상을 해줘. 너는 1년에 3명 소개해줬으니까 뭐 30만 원 백화점 상품권 너는 내년에 못 보겠다. 이러면은 이제 얘가 한 달 동안 막 5명 소개시켜 주는 거야. 여러분들 이게 사업이에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이런 걸 여러분들이 배워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속한 조직에서 이런 거를 교육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자, 8번까지 했죠? 열심히 했을 뿐인데 5성급 여행도 공짜로 가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인카는 썸머 아까 말씀드렸죠. 3개월 동안 30만 하면 되고 3개월 합산해서 월납 100만 하면 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복지야. 근데 우리는 전세기 타고 가요. 전세기. 여기는 전세기 태워서 보내줘요. 그리고 가잖아요. 그냥 그 도시를 통째로 빌려요. 와 진짜 너무 대우를 진짜 엄청 잘해주고 썸머 가잖아요. 그러면은 다 최고급인데 만찬을 하잖아요. ISF. 거기서 매 항차마다 1억 5천만 원짜리 1억 5천만 원어치 명품백을 추첨을 해요. 근데 요번에 린치핀에서 됐다 안 됐다? 4명이나 됐다. 다이슨 에어랩 2개, 헥사곤 연금 저축 50만 원, 750만 원짜리 디올백 받았잖아요. 여기 이지한 지점장이. 샤넬백 1,600만 원짜리. 예? 이런 거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복지가 미쳤어요. 뿐만 아니라 썸머 있지, 스프링 있지, 연도대상, 아이슬란드, 프랑스, 파리 다 이런 데서 해요. 여러분들. 그냥 일만 열심히 했는데 5성급 여행도 다 공짜로 갑니다. 1년에 막 4번씩 그냥 해외여행 갑니다. 자, 우리는 너무 좋은 조직 문화가 있잖아요. 시기 질투 없이 인정받고 무한대로 성장.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회사면은 열심히 할수록 욕만 먹어요. 그러니까 무슨 다 같이 열심히 안 하는 그런 이상한 문화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열심히 한 사람이 강사되고 박수받고 대우받고 인정받고 얼마나 일할 맛이 납니까? 자, 각종 시상, 시책, 해외여행, 품위 유지비, 인센티브, 운영비 등등 제공받는 인기 연예인 되는 직업이고 머니 프리, 타임 프리잖아요.
사석에서도 동료들끼리 일 이야기하는 게 너무나도 재밌는 직업이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직업 중에 1년 이내에 연봉 1억 이상 가능한 유일무이한 직업 아닙니까? 억울하지 않고 형평성 있는 직업이고요. 평생 배울 수 있는 무료로 양질의 교육을 항상 시켜주는 린치핀 평생교육원 회원이 되는 거고 교육과 공유가 공존하여 마음 편하게 일하는 직업이고 아웃소싱 레버리지 할 수 있잖아요. 교육, 잡세미나, 멘토링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후보자를 뽑았어? 그럼 여러분들은 영업에 집중하고 리더분들이 또 멘토링 해줄 수 있잖아요. 3.3% 적용받는 사업자지만 투자금 및 고정비용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는 직업이다. 여러분들 보험일로 1억을 벌어요. 내가 자영업으로 1억을 벌어요. 자영업 해보신 분 자영업으로 1억을 벌었다. 세금 얼마 떼는지 아세요? 자영업으로 1억 벌면 세금 2천, 3천, 4천만 원 떼요. 근데 우리 일은 순수익 1억이어도 우리 일은 환급 받아. 환급 1억 정도는. 환급을 받아요. 우리 일은 1억 정도는. 왜냐면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자영업자로 개고생해가지고 1억 벌어서 3천만 원 세금 내시겠어요? 아니면은 우리 일로 1억 벌어서 환급 받으시겠어요? 너무 이건 말이 안 되는 직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나 웃기냐면 이제 그 처음으로 연봉 1억 정도를 달성한 설계사인가 봐요. 본인 SNS에 이제 7,500만 원 이상부터는 연말정산은 하는 게 아니라 종소세 신고를 하니까 처음으로 종소세를 하는 친구였나 봐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처음 해보니까 자기 SNS에 그렇게 올린 거야. 자기가 이제 드디어 국가에 세금을 막 어마어마하게 내게 됐다. 이제 막 연봉 1억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환급 그 정도로는 아무리 돈을 안 써도 한 100, 200밖에 세금을 안 내요. 대부분은 환급을 받아. 그거 보고 이제 굉장히 웃겼어요. 우리는 연봉 한 5억 정도 돼야 세금 한 4천 떼요. 여러분들이 자영업으로 순수익 5억이면은 세금 한 1, 2억 뗍니다. 엄청 차이 커요. 너무 메리트 있다. 자, 그리고 19번. 노령 여하에 따라서 환갑 넘은 사람도 위촉구 단실에 억대 연봉 가능한 팔자 고치는 직업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데 반대로 우리 저기 맨 마지막에 앉아있는 우리 수민님처럼 사회에 처음 발디딘 아무 경험 없는 20대 초반에게도 성공의 문이 열려있는 스타트업 아닙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25살 때부터 시작해서 네? 얼마나 행복합니까? 회사에서 취급하는 상품 많이 가입하면 점점 부유해지는 유일한 업종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슨 주류 회사에서 주류 세일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 취급하는 상품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경화 걸리고 간염 걸리고 간암 걸려가지고 뭐 빨리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일은 제 선배 중에 이런 분이 계셔. 매트라이프에서 한 30년 일하신 분인데 이분은 5년에 한 번씩 자기한테 선물로 연금을 200만 원짜리를 딱 가입을 한 거예요. 이분이 이제 65세 정도가 돼가지고 은퇴를 하잖아요. 한 달에 연금 1,0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나와요. 여러분들도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또 이게 또 뭐가 또 좋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계약도 수수료 나오잖아요. 그러면 단기납 종신을 가입을 해도 7년 내고 3년 거치했을 때 환급률이 원래 딴 사람들은 125%인데 나는 수수료까지 받으니까 나는 130%잖아. 얼마나 좋아. 너무 좋지 않아요? 네. 자, 오래 할수록 인성과 품격이 완성되는 직업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이니 죽을 때가 가까울수록 직업의 진가를 이해하고 삶을 통찰할 수 있고요. 가장 저평가되어 있고 리스크가 아예 없고요. 가장 단기간에 승부를 볼 수 있고 엄청난 확장성을 가지고 있고 자식에게까지 물려줄 수 있는 직업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일은 과로사가 없어요. 우리 일 하다가 과로사로 사망했다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왜? 알아서 잘 쉬어요. 오히려 과로 좀 해야 되는데 과로 안 해요. 예, 알아서 푹 쉬면서 일합니다. 그래도 많은 돈을 벌 수 있죠. 전매제도 도입 후에는 여러분들의 위상이 펀드 매니저보다 올라갈 거예요. 전매제도가 뭐냐? 지금은 고객님이, 클라이언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품을 해지를 해야 되잖아요. 손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전매제도는 금융기관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을 되팔 수 있는 제도예요. 지금 어플 중에 인슈딜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연금은 되팔 수 있어요. 프리미엄 붙여서. 근데 이 전매제도가 법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보험 설계사 하기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리미리 선점하셔야 돼요. 우리 보험일은요, 역사도 제일 길고 끝이 없어. 제가 그냥 팁 하나 알려드리면, 제가 책 읽다가 되게 멋있는 글을 발견했어요. 여러분들 보험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세요? 대항해 시대. 왜냐면 그때는 막 모험을 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하잖아. 그래서 그 책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 보험의 역사는 모험의 역사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네. 진짜 멋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미리 선점을 해야 되고, 선생님, 전문가님 소리 듣는 직업이고요. 위기에 빠진 고객의 삶을 직접 구제하는 직업 아닙니까? 우리가 단순히 돈만 벌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도 사명감이 있잖아요. 실제로 제가 27살인가 8살 때 제 고향 친구 중에 뭐 촬영하고 있으니까 실명을 밝히지 않을게요. 길동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거 실제 사례예요. 그 친구 직업이 뭐였냐? 특수부대 부사관, 그러니까 특전사 부사관. 공수훈련을 하다가 아파트 3층 높이의 나무에 낙하산이 걸린 거예요. 비상탈출을 했는데 땅에 이렇게 떨어져 버렸어. 낙법을 못 쳤어. 다리는 멀쩡해. 충격이 척추로 와가지고 얘가 27살에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군인인데. 불쌍하죠? 그쵸? 근데 그 친구한테 제가 휴유장애 진단금을 1억 5천을 줬어요. 27살의 그 젊은 친구가 하반신 마비가 됐는데 그 보험금이 자기 통장에 들어오니까 웃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희망으로 재활치료를 열심히 해서 지금도 뛰지는 못해요. 근데 이제는 걸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여전히 부사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일의 가치가 단순히 돈만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정말로 고객의 삶을 구해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자, 고작 한두 시간 상담으로 시급 수백만 원 벌 수 있는 직업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객을 만나서 내가 10시간 상담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한두 시간 정도 상담해서 내가 임팩트만 주면, 고객이 리모델링 하면 내가 수백만 원 벌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적게 일하고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시급이 어마어마해요. 자, 사법고시 패스한 변호사, 서울대 졸업한 의사의 삶도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제 주변에 의사가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네. 제 주변에 어떤 분이 계시냐면, 이 친구는 강남 8학군 출신이에요. 그냥 집이 강남이야. 설릉역에 있는데 엄청 부자는 아니고요. 그냥 강남에 집 한 채 있는, 부자인가? 그 정도면 부자지 뭐. 근데 아무튼 본인 집은 아니니까. 근데 그 친구는 진짜 똑똑해요. 8학군 출신인데 서울대 치대 졸업했어요. 그럼 치과 의사가 됐겠죠. 어디다가 치과를 차렸을까? 당연히 강남이 고향이니까 강남역에 차렸거든요. 어떻게 됐을까? 이 친구가 서울대 치대 졸업한 치과 의사가 한 달에 얼마 벌었을 것 같아요? 1억? 400만 원에서 많이 벌 때 1000만 원. 일단 병원 차리는데 20억 대출 받았어요. 한 달에 광고비만 한 2억 3억 들어요. 얼마나 경쟁이 치열합니까? 여러분들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여기 우리 삼전역 앞에 카톨릭 의대 졸업한 의사 2분 계시거든요. SK 마취통증의학과라고. 제가 코로나 백신 한 번 맞고 2차 접종했을 때 후유증이 왔었어요. 갑자기 신경통이 왔었어요. 지금은 다 났어요. 그때 병원 찾다가 2년이 된 분인데, 심땡땡 원장님이라고 카톨릭 의대 졸업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처음에는 그 병원이 야간 진료를 안 했어요. 월, 화, 수, 목, 금 딱 그 오후 진료까지만 하고 병원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번 가보세요. 의사인데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다 출근해요. 일주일에 4번 야간 진료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바로 그 병원 맞은편에 똑같은 업종 치료인데, 치료 병원인데 6층짜리 대형 병원 들어왔어. 여러분들 서울대 의대 졸업한 의사 하실래요? 아니면 컨설턴트 하실래요? 이게 현실을 알잖아요? 쉽지 않아요. 진짜 제가 그냥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일이 정말 메리트가 있어요. 서울대 의대 졸업한 의사도 안 부러워요. 그래서 그 치과 의사, 제 지인
고향이 강남인데 결혼까지 했거든요. 어디서 지금 병원 하는지 알아요? 전라도 여수에서 하고 있어요. 거기까지 내려가서. 우와? 이게 아니에요. 서울대 의대 졸업했는데 한 달에 400에서 1000만 원 버니까 안 내려가게 생겼습니까? 경쟁이 덜한 대로? 안 내려가게 생겼어요? 내려가야지. 녹록치 않아요. 자, 35번. 그냥 대화하는 게 우리의 일이잖아요. 노동의 강도가 너무나도 낮아요. 아니, 우리가 뭐 핸드폰으로 TA 하다가 뭐 인대 늘어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요새는 핸드폰 하나면 다 되잖아. 그쵸? 무슨 노트북이랑 가방 뭐 20kg짜리 이렇게 메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노동의 강도가 너무나도 낮기 때문에 누구나 한 번 배우면 평생 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고 오래오래 할 수가 있다. 자, 아프거나 일이 있으면 바로 퇴근할 수 있는 유일한 전문직 아닙니까? 여러분들 집에 무슨 일이 있거나 아파. 근데 뭐 회사에 뭐 6시까지 남아있. 린치피는 출근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사람마다 적용을 좀 다르게 해요. 예를 들어서 육아하시는 분들이나 뭐 지역적 거리가 너무 멀다 이러면 뭐 10시, 11시 출근, 뭐 주에 2회 출근 이런 식으로도 제가 다 조율을 해드려요. 왜냐면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자율성을 존중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퇴근 시간 뭐 미팅하고 다시 귀점해라 이런 것들은 제가 정해놓지 않았어요. 열정이 있고 내가 더 일하고 싶은 분들은 귀점하는 거고 아닌 분들은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내가 특별한 미팅 하나를 했어. 뭐 소개를 받았어.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취미생활 즐겨도 여러분들만 만족한다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려고 영업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환경에서 영업을 하다가 일반 직장 들어가면 생활이 될까요? 절대 안 돼요.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직접 뽑을 수 있는 직업이 우리 일 말고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 다녀. 근데 여러분들 친구랑 너무 같이 일을 하고 싶어. 뽑을 수 있어요? 못 뽑잖아요. 근데 우리는 뽑을 수 있잖아요. 초고령화 시대에 가장 필요하고 일거리 많은 직업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계나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어려운 직업이고요. 세일즈 중에 유일하게 이거 싸니까 이거 사세요가 아니라 이거 들먹고 돈을 모읍시다. 세이브 해줄 수 있는 직업이고요.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김민준 대표처럼 그런 직업이고 노력하면 누구나 학연 지연 없이 리더가 될 수 있는 직업이고요. 하면 할수록 사람을 얻는 직업이고 제가 처음에 세일즈 할 때 전화번호부에 100명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제가 연락처가 얼마나 많겠어요. 거의 대한민국 모든 직업군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 만나는 거에 크게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모임을 나간다거나 저는 이런 거에 크게 관심이 없는데도 자연스럽게 우리 일 오래 하니까 사람을 많이 얻었고요. 어차피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세일즈잖아요. 세일즈의 본질을 통찰하는 직업이다. 이러한 45가지의 이유로 김민준 대표는 다시 태어나도 보험 영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지금 린치핀 우리 정규 출근하시는 분들의 평균 급여는 800만 원에서 1200만 원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고요. 계속분 수수료 10억 원 이상 기대되는 미래고 아까 판매 전문 회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카금융 서비스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코스닥 상장했고요. 주가가 지금 4배가 올랐어요. 우리 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앞으로 더 오를 거니까 미리 사두래. 그래놓고선 투자는 개인의 자유라고. 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무튼 엄청 오른 건 맞아요. 네, 자 주가 급등에 호실적의 대규모 주주 환원 부각되고 있고요. 브랜드 평판 지금 5년째 1등이에요. 압도적으로. 네. 불안전 판매율 2년 연속 0%대. 자, 그러면 왜 상장했을까? 심심해서 상장했을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김민준 대표는 왜 인카금융 서비스를 선택했을까? GA는 보험 대리점이에요. 아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GA의 수건 사업이 무엇일까? 그동안에 불가능에 도전했고 이제 곧 현실이 된다. 바로 판매 전문 회사로의 최종 진화입니다.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보험업계 네임드들이 다 인카로 모이는 거예요. 2등 회사 의미 없습니다. 이제. 자, 판매 전문 회사 네이버에서 발췌했습니다. 딴 거는 볼 필요 없어요. 보험 판매 전문 회사는 보험 상품의 원가에 속하는 사업비를 대상으로 보험사와 인하 협상을 할 수 있다. 이때 사업비를 낮추는 쪽으로만 협상이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의 수수료가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지금도 가뜩이나 높은데 압도적으로 더 높아져.
따라올 사람이 없어. 그럼 여러분들 당연히 이런 혜택을 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자, 코스닥 상장, 주가 부양, 브랜드 평판 만년 1위, 불안전 판매율 제로, 자본력 확보, 투명성 확보, 설계사 숫자 확보 등등등 이 모든 것이 결국 보험 판매 전문 회사로의 최종 진화를 위한 복선인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멈춰 주시고요. 네, 원래 2부의 마지막